컨티뉴엄 CEO, 그 라지브 하지라 인터뷰 보셨어요?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네, 봤습니다. 특히 그 다음 세대 양자 컴퓨터 얘기가 놀랍더라고요. 맞아요. 몇 달 안에 나올 텐데 현재 모델보다 성능이 무려 1조 배. 네, 1조 배요. 현재 H2 모델보다요. 정말 대단한 예측이죠. 와, 그래서 오늘은 이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양자 컴퓨팅의 진짜 의미, 또 그 영향력 같은 거요. 좋습니다. 워낙 중요한 기술이니까요. 네, 이번 탐구 목표는 이 양자 컴퓨터의 강력함이라는 게 뭔지, 또 뭐 AI랑은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 사이버 보안 문제는 어떤지, 그리고 국가 간 경쟁은 또 어떻고요. 그렇죠. 다 연결된 문제들이죠. 이런 걸 좀 명확히 파악해서 이게 결국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그 강력함, 이게 정확히 뭘까요? 하드웨어 스펙인가요? 하지라 CEO는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단순히 뭐 큐비트 수 같은 하드웨어 스펙이 아니라요. 사용자가 그걸로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용성이 핵심이라는 거죠. 아, 유용성. 실제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제3자 벤치마킹 결과를 보면요. 퀀티늄 컴퓨터가 큐비트 수가 막 엄청 많은 건 아닌데도 복잡한 알고리즘 푸는 능력이나 효율성에서 되게 높게 나왔어요. 19개 중에 3위였거든요. 와, 3이요. 큐비트 수 경쟁이 아닌데도요. 네. 이게 바로 양자 볼륨 같은 실제 연산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큐비트가 있냐 이거보다 그걸로 얼마나 복잡하고 쓸모있는 계산을 하느냐 이게 진짜 관건이라는 거죠. 아하, 단순히 크기 경쟁이 아니라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이군요. 근데 그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아까 말한 1조 배처럼 빨라진다는 건 와, 정말 대단한 속도인데요. 그렇죠. 그 속도가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하지라 CEO는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에서 얻는 가치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고 더 크고 복잡한 데이터 문제를 푸는 능력이에요. 뭐 에너지나 공간 제약 같은 고전 컴퓨팅의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 이게 사실 더 흥미로운 부분인데 바로 AI의 잠재력을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AI의 잠재력 해방이요? 네. 그건 어떻게 가능하죠? 양자 컴퓨터는요, 예를 들어 분자나 신소재의 복잡한 상호작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기존 컴퓨터로는 시뮬레이션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쵸. 너무 복잡해서. 네.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런 영역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데이터가 아주 독보적인 거죠. 이걸 생성형 AI한테 주면 AI에게는 뭐랄까 이전에는 없던 훨씬 깊이 있는 교과서를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와, 특별한 훈련 데이터군요. 맞습니다. 이걸로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 같은 분야에서 혁신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괜히 엔비디아나 JP모건 체이스, BMW 같은 기업들이 푸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가능성이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동시에 걱정도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 체계를 다 깨버릴 수 있다는 우려요. 아, 네. 쇼어 알고리즘 같은 것 때문에 그렇죠. 궁극의 해커가 될 수 있다는 걱정. 네, 그거요. 정확합니다. 그게 양자 기술의 양면성이죠. 근데 하지라 CEO는 여기서 또 재미있는 말을 해요.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그 해결책이기도 하다고요. 해결책이요? 위협인데 동시에 해결책이라고요? 네, 그게 흥미로운 만전이죠. 컨티뉴엄은 이미 양자 기술을 써서 더 강력한 암호 기술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른바 양자 내성 암호, PQC,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부르는데요. PQC요? 네, 이건 미래의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암호 방식이에요. 이미 상용화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같은 곳에서 표준화 작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위협이 오히려 더 안전한 사이버 보안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지만요. 와, 위협이면서 동시에 해결책이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런 기술 발전은 당연히 국가 간 경쟁으로 이어지겠죠? 그럼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450억 달러 이상 투자됐다고 하고요. 카타르처럼 아예 국가 차원에서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정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경쟁 속에서 미국의 위치는 어떻다고 보나요? 좀 앞서가고 있나요? 아니면 뒤처지고 있나요? 하지라 CEO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더라고요. 앞서 있다, 뒤처져 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양자 기술이 미국에게는 국가 경쟁력이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다음 기회다 이렇게 강조해요.
다음 기회다. 네. 그리고 초당적 지지를 받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 법안이 연구를 상업화로 연결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 리더가 되려면 더 의도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와, 더 많은 투자는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현재 투자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경쟁국들을 압도할 만큼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혀요. 리더십을 확실히 하려면요. 네. 오늘 하즈라 CEO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양자 컴퓨팅이 이제 정말 먼 미래 얘기가 아니네요. AI, 사이버 보안, 국가 경쟁력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기하급수적인 성능 향상 속도랑 AI 잠재력을 깨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이 기술 발전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계시든 앞으로 산업 지형이나 보안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에요,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낸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데이터로 미래의 AI를 훈련시킨다면요. 과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어떤 문제들을 그 AI는 해결하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다음 저희 탐구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